오늘은 여의도 벙커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금 남태령에서는 농민과 경찰이 지금 이미 몸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부터 네. 지금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죠. 네. 속속들이 올라오는 네. 그 현장 그 취재 현장에서 올라오는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아까 오후 한 6시 반쯤에는 경찰하고 농민이 아니고요. 네.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를 몰고 올라왔는데 네. 지난 겨울처럼 남태령에서 이제 대치가 이루어졌죠. 그 와중에 시민들, 학생들이 또 달려가고 있어요. 네, 지난 겨울처럼. 근데 거기에서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네. 몸싸움도 일부 있었고. 아까 영상 예, 봤습니다. 아까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그래서 지금 속속들이 오늘도 광화문에서 매일 이제 거리 집회가 있잖아요. 비상행동 주최. 네. 지금 양쪽에서 지금 이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 남태령으로 합류한다라고 하고 일부 아까 퇴근하고 있는 시민들 전부 지금 남태령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한덕수 장이 돼서 막 이렇게 꼬마 불어있는데 헌재가 계속 이거를 지금 끌고 있잖아요. 헌재가 사실은 윤석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분명히 공언을 했고, 예. 뭐 검사들이라든가 한덕수 차례차례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뭐 지금 헌재만 쳐다보고 있었던 지가 변론기일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네. 그다음에 한 보름 정도를 계속 이제 뭐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정규 방송에서도 네. 전 국민의 애간장을 태우냐. 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헌재를 신뢰하고 네. 헌재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을 믿어보자.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각 권력기관들, 공기관들의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헌재가 늘 1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만큼 헌재만큼은 민주주의의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네.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겠거니 그리고 이거는 헌재 심판에 들어갔을 때 탄핵 소추가 돼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심리가 시작됐을 때 이거는 박근혜보다도 너무 쉽다. 박근혜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보다도. 그래서 원래는 뭐 2월 말에도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다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3월 초, 3월 둘째 주, 셋째 주, 자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헌재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헌재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 보여줬던 발빠른 대응,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빨리 했었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 내란도 그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이번 내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극우 무리들이 악다구니 쓰고 폭력을 휘두르니까 헌재가 거기에 쫄은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헌재가 쫄다니. 민주시민들이 너무 나이스하게 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 룰에 의해서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시위를 집회를 하더라도 그런 집회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무법천지도 유분수지. 뭐 서부지법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 재판관들 죽인다라고 해도 경찰이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집 앞에 가갖고 갖은 정말 뭐 욕을 해대고 네. 고성 방관을 하더라도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관을 하니까 네. 그다음에 국힘의원들 헌재 앞에서 뭐 단식 투쟁을 하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네. 달걀을 던지질 않나? 그다음에 여자 의원이 이재정 의원은 또 허벅지를 네, 발로 맞습니다. 걷어차질 않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법천지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헌재 앞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헌재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니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권위가 이거 어제 판결 났죠. 한덕수 기각도 이거 네.
상식 이하예요. 상식 이하 판결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다 두고 이거 5월 장미 대선 이 속도로 하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헌법이 무너지고 이거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바치는 근간이 법치주의잖아요. 네.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헌재 재판관들마저도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의 판결을 보면 네. 이 자체로도 위헌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라고 헌재를 맡겨놨더니 헌재가 우리가 87년 민주항쟁의 결실로서 우리가 헌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 9명의 헌법재판관한테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서 맡겨놨는데 지금 어제 한덕수 총리 판결문을 보면 이자들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잣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헌은 했지만 네. 한덕수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람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거 음주운전 아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네. 윤석열이가 헌재 가서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계엄이 2시간 만에 이렇게 해제하니까 순순히 물러나냐. 이게 무슨 내란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이죠. 윤석열의 논리랑 똑같은 걸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이건 민주주의의 종말까지도 네. 우리가 어렵게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 가치인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국힘의 그 준동에 의해서 이렇게 물러나냐 이거죠. 쫄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이현주님, 네 반갑습니다. 나라가 개판 이런 세상 처음 윤건이 구속, 네,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양파님 또 응원 주시면서 입장해 주셨고요. 자, 헌법재판소 해체, 국민투표 이렇게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런 꼴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국민투표로 이걸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저 사람들한테 나라의 이 중차대한 운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제 울분이 지금 막 끌어오르는데 국민투표 해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너무 근데 이게 또 국민투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또 엄청 걸려가지고 뭐 지금 뭐 김건희 특검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헌재가 문제는 그러니까 예. 참, 국민들이 지금 화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국민들은 지금 생업을 전폐하고 매일 나오고 매주 말 토요일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헌법재판소한테 내란 수계 즉시 탄핵을 외치고 하는데도 헌재는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퇴근 정시에 퇴근하고 아니 밤새서 국민들은 지금 애간장을 타서 저 내란 수계 연쇄 살인범이 네. 그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두 법비론들에 의해서 이 연쇄 살인범을 탈옥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못했던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헌재마저 저렇게 눈치 보고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헌재 무용론은 당연히 나온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평일 집회 나갔는데 심지어는 우리 이제 80년 민주화 운동 그 투쟁 우리 당시에 우리 동문들은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인지 방송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화염병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장을 들고 네. 야 저거 보고 태극기 부대들 걔네들만 무서운 줄 알아? 네. 이거 우리 저 보도블록 깨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그 화염병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 국민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거 모르니까 이것들이 너무 기분 나쁜 게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법적 카르텔이 네. 이렇게 지금 탈옥을 시키고 네. 있을 수 없는 헌재 시간 끌기 심지어는 이거 이러다가 뭐 저 이재명 그 대표 네. 이거 대선에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설마 했던 것들이 모종의 이건 음모설이 아니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철저한 기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설마 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알아서 법조인들이 알아서 정치인들이 해주겠지. 이거 이러다가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붕괴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압박하고 그렇죠. 쓸 수 있는 수단 모든 거 다 써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언론도 장악돼 있고요. 네. 뭐 법조, 검찰 다 장악돼 있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돈과 우리가 흔히 캐비넷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약점들을 잡아놓은 것들, 그리고 이 법조인들, 지금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 그냥 노골적으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미루고 약점이 잡혀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하게 뭐 되는데. 신문사 정보 보고들 쭉쭉 올라오는데 네. 보면 문영배 그 소장 대행부터 시작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들이 지금 쫄아 있다, 수세에 몰려 있다. 저희가 그 정영식이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정영식이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 처형이 누굽니까? 박선영이잖아요. 네, 그렇죠. 박선영이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힐 때부터 윤석열이가 이거 저 곳곳에 심어놓는구나, 히든 카드로. 찝찝했죠. 네, 그리고 어제 그 한덕수 네. 각 그 판결을 보면 각하가 두 놈이에요. 딱 저희가 짚었잖아요. 어제 판결 나는 거 보고 우리 그 네. 진이끼리 그렇습니다. 네. 정용식하고 네. 조한창이하고 검찰. 쟤들이 이제 각하 낸 것들이 수상하다. 그다음에 그 기각 중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기각했던 김목형이. 예. 이자들 3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대3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기를 넘어서 이러다가는 윤석열이 기각도 나오겠다. 그러니까요. 각하까지 가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다가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이면 뭐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또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재판은 질질 끌려가지고 내일 끌려가지고 내일 나와가지고 뭐 판결이라도 뭐 1년 이상 나오면은 또 이재명 뭐 선거권도 없어지고 하면은 이번 대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은 헌재도 분명히 재판관들도 지금 8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검찰 캐비넷이 있다. 네. 그러면 본인은 뭐 청렴결백하더라도 뭐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캐비넷 캐다 보면 구린내 나는 게 난다. 그러면 자 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신 시간을 끌어줘. 이게 지금까지 시나리오였어요. 우리가 예측했던. 그래서 계속 지금 시간 끌기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각하론이 지금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그 연구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 전문 학자들 언론에서 지금 8대0 인용은 문제없다라고 지금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헌법 학자들 취재를 해보면 8대0 자신 없다고 꼬랑지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덕수 때 뭔가 이렇게 얘기가 좀 드러나기. 예, 그렇다라고 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왜 지금 주춤할까? 이거는 검찰 캐비넷이다. 그리고 요즘 뭐 이상한 그 여론조사 막 돌죠. 국힘 국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지지 그 여론조사들이 막 횡행합니다. 심지어는 뭐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뭐 48%? 그 여론조사 공정 같은데 이게 그 뭐 저 김건희 일가가 오전을 움직인다. 자, 분명히 한국의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다가 현실이 이만큼 왔는데 지금도 이번 금요일에 윤석열 탄핵이 될 것이다. 굉장히 낙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송에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야. 8대0. 그래도 8대0이야. 이번에 판결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재판관들은 이미 이제 한덕수는 기각시키고 윤석열은 인용을 하려고 스텝 밟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낙관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근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황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2002년에 제가 이재명 대선 투표했었잖아요. 네. 그때 있으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건 네. 뭐냐면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유유상종한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절대 진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그 고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예, 뭐 민주당은 더 하지만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어제 한덕수 총리 그 판결문을 볼 때마다 네. 아니 피가 뭐 거꾸로 섰는데 예. 이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관 임명 거부는 네. 삼권분리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현직 총리가 헌법 위반이긴 하나 파면할 정도의 아니라면 절충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치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러다가는 민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저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적전 분위기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나이브하다. 지금 대처하는 게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이 탄핵이 터지고 나서 자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그때는 3명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럴 때 세게 쳐야 된다. 그냥 국회의원 5명 줄줄이 날려서 다 날리고 무슨 역풍을 운운하고 도대체 그렇게 모이냐. 이때 초장에 얘네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이게 빌미를 준다. 그 지금 민주당 그 원내 의원들 말고 원외위원장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조계 출신, 네.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가 그 율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외로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조계 출신 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국힘은 예. 여기저기 전화 걸고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 협박하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결단 내듯이 국힘은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냐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사법연수원 동기들 많고 전화 걸어서 체크하고 왜 이거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앞에 몰려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삭발도 하고 막 항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욱이가 어제 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명이라고 했던 김경수가 가가지고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예. 제가 매일 나가 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 계속 단식 투쟁하고 있고요. 광화문 천막농성에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절실하니까 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삼보일배에는 저분들이 했죠. 조국혁신당이 광화문에서 언제까지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앞에서 조국혁신당 그 릴레이 만배 기원도 하고 있고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그 율사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1, 2, 3 헌재가 저렇게 질질 끌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려서 간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그 스케줄링을 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무조건 그 법사 위원들 그 법사위 그 소속 그 의원들 나오면 저건 뭐 8대0 뭐 문제 없다라는 이게 문제예요. 희망으로만 놀리니까 윤석열이가 이러다가 지금 안 되겠어 뭐 이런 아니란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안 되겠어 다 된 거 아니야? 뭐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남이온 말대로 저렇게 헌재가 질질 끄면 이러한 2안 3안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일 야당에서 나와주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최근에 뭐 김민석 의원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 헌재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 정도인데 지금 뭐 죽은 자식 부란 잡기 돼 있건 지금 그런 말에도 아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제 눈엔 보여요. 김건희 일가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빵이 있을 때 김건희는 이리저리 들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5대 명산 돌면서 굿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 캐비넷 그 갖고서 이리저리 흔들었고 밀리면 죽이니까. 그다음에 그 집안에 그동안 꼽쳐놨던 돈, 마약해서 번 돈, 뭐 똥쳐놨던 해서 자금 5조를 움직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금 5조 흔들면요, 웬만한 그
신문사 한 100개는 좌우할 수 있어요. 언론 프레임 바꿀 수 있죠. 여론 지형 바꾸죠. 그다음에 검찰 캐비넷 갖고 협박질을 하죠. 이러면 대한민국 확 돌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진짜 이건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제가 오늘 자꾸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음모론에 비슷한 얘기까지 하겠느냐 이런 썰도 돕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내가 이재명 안고 가겠다. 제가 논 게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동반 나락으로 빠지는 이 시나리오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애들이야. 지금은 이재명이 잡아놓고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탄핵 안 되고 자 이번 주 3월 말이죠. 이번 주 안 하면 4월입니다. 이러다 보면 4월 18일이면요. 지금 문영배, 이미선 진보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날 이제 임기 만료예요. 저기 대통령 추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덕수 놔두면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끼워넣기로 미뤘던 마은혁 재판관 넣어요. 너도 그러면 5대3 5대4 이거 그냥 끝납니다. 그냥 마흔여까지 안 넣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새끼들은 진짜 얘네들은 뭐든지 다 하는 집단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렇게 지금 얌전하게 있느냐. 국힘 애들 입장이 뭐냐면 질질 끌어서 이재명이를 이번 대선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독자님들 이게 벙커다 보니까 이거 왜 여기 또 부대가 바뀌었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오늘은 좀 한국 되게 큰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또 여기저기 좀 알아본 결과 이렇게 나이브하게 갔다가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한덕수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거부 집단들이 기세가 살아가지고 그 사실은 범죄 집단이 지금 맞는데 뉴스에서는 거의 지금 매일 나와가지고 지금 옹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게 옹호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민주 진영에서 민주당 의원들 또 이쪽 패널들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쪽은 극우 범죄 집단들이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헌재가 지금 이제 재판 그러니까 날짜를 못 잡고 탄핵을 못 하는 이유가 남 의원님은 쫄아서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유밖에 없을까요? 쫄아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대 0은 물 건너 간 거고 탄핵하자는 애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애하고 갈린 것 같아요. 입장이. 그 입장을 초반기에는 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출연했던 신용환 교수는 나름대로 이제 8대 0 등석을 이제 사실 많이 저한테 했죠. 이제 방송 출연은 이제 못하지만은 이제 본인 등석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지금도 8대 0이세요? 어제 이제 그 판결문 보고서는 본인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다. 재판관들이 일단은 한덕수는 내준다. 한덕수는 내주고 정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윤석열만큼은 절대 8대 0이다. 절대 8대 0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윤석열이를 엄청 공격했잖아요. 너 잘못했다라고 다 했잖아요. 다 모든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네. 그대로 하면 그대로 판결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8대 0이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지난 방송에서도 이게 기각이란 있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다 짚어서 네. 기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판관이 기각 판결문을 단 한 줄도 못 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판결문은 자손대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과연 자기가 일생에 5점을 남기겠느냐. 그래서 절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네 집안 폐가 망신시킨다라고 협박이 들어오면 헌재 재판관인들 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쪼는 대신에 좋아. 상수로 봤다 이거죠. 그래. 이거 도저히 기각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파면은
그래 우리도 인정할게. 대신 이재명은 안 돼. 시간 끌어줘라고 해서 거기까지 타협을 받는데 어제 이것들 그 행태를 보면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이재명도 날리게 되고 이거 4월 넘겨 그러다 보면 6월까지 가. 이거 탄핵은 18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그런 아니 일이 많이 이거까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왜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지금 이제 죽었구나 생명이 다했구나.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뭐 원래부터 우리 건국때부터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 개헌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지난 개헌 때 만들었던 거고 그 전엔 대법원에서 이제 이 역할을 했었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그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8명, 9명이서 이거 결정을 짓는데 이게 왜 이렇게 휘둘리면서 또 정치적인 눈치를 봐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벌써 끝나도 끝나야 될 거를 윤석열 유리하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야,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만일에 윤석열이 기각 혹은 각하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각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복귀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현주님께서도 이야기 주셨는데 내란 수계 기각되면 민중공기로 피해 걸릴 겁니다. 저도 났을 겁니다. 누가 안 나서겠습니까? 지금 이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또 계엄이잖아요. 국민들이 화가 네. 나는 거는요. 네. 지금 국민의 특히 중도층의 한 70% 정도가 윤석열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이 탄핵되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붙잡고 있는 자들은 소위 얘기해서 법비들이에요. 알량한 법전 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봐서 판검사된 일부 무리들 소위 얘기해서 법적 기득권 카르텔 몇몇 것들이 국민들을 갖고 논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 한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짓거리로는 못한다. 근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소리치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지 그 한 주 만되는 기득권 카르텔 법꼬라지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고 여기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법전 달달 외워서 잘난 판검사가 돼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겠다. 밀란을 일으키겠다. 국민 봉기로 우리도 맞서겠다. 진짜 전광훈이가 무슨 뭐 국민 저항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써야 되는 이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호들갑 뜨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솔직히 오늘 남태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어제 현재의 태도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범죄 집단과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헌재가 무용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머리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젊은 변호사 이제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 8명 갖다 놓고 결정을 해라 그래도 더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럼 전원 합의 못 보면은 6명만 있으면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명 6대 몇으로 합의를 못 온지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1대0은커녕 지금 6대2도 안 되니까 지금 질질 끄는 건데
이거 뒷다리 잡고 있는 게 정영 씨, 그다음 김복평이, 네. 이 두 자기 그다음에 조한창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풀인내가 그러니까 많이 나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6대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탄핵을 그냥 뭐 무효하면은 나 엄청나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 답답하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겨울에 130년 만에 네. 동학 후예들이 네. 동학농민 혁명의 후예들이 130년 만에 남태령을 넘어서 네. 무금치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고마워 갖고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떡도 돌리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다 지금 농촌 바쁠 때예요. 트랙터 네. 몰고 상경 시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타협 본 게 트랙터 20대만 그러면 서울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트랙터 20대를 트랙터가 멀리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오니까 경찰이 막았었어요. 아까 낮 시간인데 네. 또 오세훈이가 나타났어요. 그 인간. 네, 그 인간은 또 남태령에 나타나갖고 절대 서울 진입 못하도록 하라. 이거 불법이다. 오세훈이 또 나타나서 이런 뻘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농민들도 고립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올 때까지 취재 현장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몰려간 시민들이 농민들하고 지금 규합해서 한 1000여 명이 지금 농민들하고 연대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런데 가세현을 비롯해서 네. 극우 유튜버들이 또 몰려가서 난장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한 200명. 그래서 트럭에 실려 있던 트랙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하고 네. 경찰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 일부 기자들도 허리가 다쳤네.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도 좀 전에 그 야간 사진 보니까 네. 지금 대치 중이에요. 정보 부서 다 못 믿는 놈들이에요. 특히 판사놈들 이놈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이제 싸울 만큼 싸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제1야당 아니에요. 나와서 법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를 전혀 그런 걸 안 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이스한 거 이거는요. 그냥 집에 가서 나이스들 하세요. 저도 집에 가면 나이스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오죽하면 방송에서 오늘 막 격양돼서 욕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욕도 좀 하고 그러세요. 국민들만 악다구니 쓰지 말고 생업 다 제쳐놓고 거리로 뛰쳐나와 갖고 너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무 다 이긴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같아요. 다된밥이라서 예. 점잖게 하고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싸울 각오 돼 있는데요. 국민들 믿고 지르고 가세요. 앞장 쓰세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믿고 지르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뒤에서 70%나 되는 국민들이 뒤에서 윤석열 탄핵시키고 앞장서서 나가자고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 집회 문화 얼마나 그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양심적으로 또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난동질 폐악질을 부리면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극우 집단들 그 앞정에 서 있는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그머리처럼 그 집회 현장 가면은 그 생계형 유튜버들이 그 생계형 유튜버들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또 전파해가면서 지금 욕하고 막 그러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폭력 그러니까요. 행사하려고 그러면 거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네. 한쪽은 회칼, 식칼, 야구방망이 네. 몽둥이 들고 와서 휘두르는데 그럼 민주시민은 그냥 맞고 피 흘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참 그래서는 답답합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헌재는 정말 이번에 큰 실망을 줬습니다. 그 실망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 그래서 불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다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염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그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퇴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의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그걸 또 모아가지고 계속 그걸 같이 보고 지방에서 또 현장에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걸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줌이라고 표현되는 그 법조 카르텔 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한평생 그 뭐 무풍지대에서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실 속에서 그 본인들 판결 세상에 지금 지배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뭐 이렇게 답답해 하거나 말거나 좀 기다려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금 임박한 이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좀 전에 이야기 나왔다시피 헌법재판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헌재가 없어지면 그 둘 다 뭐 국민들도 그렇고 뭐 헌재도 그렇고 둘 다 피해 있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위에 서려고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법치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법꾸라지들 몇몇 놈들이 선출된 권력을 법의 잣대로 알량한 법의 잣대 이게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적두사처럼. 그렇습니다. 아니 존중은 하되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다르냐는 얘기죠. 누구는 징역 2년 때리고 누구는 무죄예요. 되게 웃긴 게요. 지금 대법원 대법관으로 가 있는 그 대법관이라는 자는 그 마을버스 기사가 동전 800원. 800원. 그걸로 자판기 커피 마셨다라고 해서 그냥 유죄를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라를 뒤집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랄발광 계엄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를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풀어준 직위원 같은 놈은 그 판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당연히 즉시 항고권이 있는데 심우정이라는 자는 뭐가 부려서 즉시 항고라는 거를 쓰지도 않고 내란 수괴범, 연쇄살인범 저렇게 위험천만한 작자를 탈옥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두 놈이 탈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지금 얘기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 건 맞는데 네. 지금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헌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내일 이재명 재판이잖아요. 네. 내일 이재명 재판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헌재가 내일쯤 또 윤석열 탄핵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까 일말에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예,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거 지금 이슈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네. 저그 사법살인이에요. 네. 예. 아니 그렇죠. 도지사 시절에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아니 그렇게 자기는 위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걸 갖고서 그걸 엮어서 1심 그러니까. 판사가 징역 1년을 때렸잖아요. 네. 지금 그 내일 이제 2심인데요. 네. 아마 2심 판사가 무죄를 때리고 싶어도 저는 또 이 2심 판사에 대해서 김건희 일당이 또 검찰 캐비넷을 또 꺼내서 또 위협을 하면 자, 그래 너 무죄 네. 때리는 게 어려우면 벌금 100만 원까지는 봐줄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피선거권 그렇죠. 제한되니까.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간 이제 피선거권이 네, 없어져 10년. 출마를 못 합니다. 10년입니다. 저는 이게 우려된다. 네. 그러니까 무죄에 해당하는 거를 이 2심 판사도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다. 이 양심상. 근데 협박을 당해서 할 수 없이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는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대선 못 가겠죠. 후보로 출마하면 못 됩니다. 가는 거. 협박을 당해가지고 판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내일 벌어질 2심 판결을 보고 뭐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런 비겁한 수를 두라고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번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헌재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운명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건이 많죠. 네, 한덕수도 법에- 있었고 손준성이도 있고 네. 지금 또 박성재도 있고 조주호도 있고 네. 사건 많아요 현재.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낀 적이 저는 언론 생활하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측 기사도 써보고
취재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의 이제 정보 보고나 네.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평론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꾸 무기력함을 겪을수록 어떤 그 다짐이 자꾸 생기냐면 네. 다음 대선에서 네. 압도적으로 네. 민주 진영의 후보가 승리를 해서 네. 집권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검찰 해체는 물론이고요. 그렇습니다. 범죄도 해체해야 된다. 네. 언론 개혁해야 된다. 네. 정말 가진 수단을 다 써서 6개월 안에 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란범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그 불가역적인 법을 시를 만들어서 말려야 됩니다. 시를. 사면 복권 절대 안 돼. 네. DJ가 전두환을 용서해 줬나요? 용서했죠. 결국은. 그랬죠. 네. 이게 잘못됐다. 네. 진짜 진짜 다른 죄는 몰라도 내란이나 외환 유치범들은 절대 사면 복권 없다. 이거는 그냥 명문으로 그냥 불가역적으로 박아서 네. 두 번 다시는 윤석열 같은 이런 악질 분자가 이 땅에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되고 네, 쿠데타 면허증을 발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헌재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볼리비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덕수한테 아, 너 위원회도 좋아.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위원회도 좋아. 네, 면허증은 지금 좋죠. 최상목이가 네. 그리고 지금 버티고서 그 면피한 부분은-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 같이 저 쥐새끼 같은 놈은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고요. 맞습니다. 저거 공소시효 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르재단 기업들 그렇죠. 협박질한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상목이 같은 받았- 자는요 네, 잡아 반드시 쳐넣어야 네. 되고요. 자, 나홀로님께서 바로 또 이 말씀 주셨네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헌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헌법이 왜 있는 건지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참합니다. 그 헌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수리님도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 표현 중에 극우 범죄 집단 한줌이라고 했는데 한줌이 아니에요. 사법부뿐 아니라 언론, 재계, 군인, 경찰, 종교, 친일파, 극우 등 적폐가 조선시대부터 거대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한줌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 5% 정도였잖아요. 5% 한줌 정도가 그 민중들을 다 지배하고 했었는데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오늘 조갑재 어제입니까? 그 조갑재 씨도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조선시대 아주 악랄했던 양반으로 TK 쪽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까지 썼어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숫자로 세워 보면은 이게 한줌 같은데 그 밑에 부역하는 자들이 문제죠. 똥오줌 못 가리고 이게 저 인테리들이 끌어주면은 저 사람들이 맞겠지. 나는 저 사람들 편이야. 왠지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면 뭔가 좀 안전해 보이고 안정적이 보이고 그 앞에서 뭐 잘 보이듯이 깃발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막 난리치고 지금은 성조기까지 흔들고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 기득권이 그냥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에 이건 이제 그야말로 끊어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